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저희도 뭐 이런 거 좀. 효과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니, 좀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죠? 네, 네.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최신 북한 소식을 들어보는 뉴스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님께서 또 새로운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북한의 외교 소식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 네. 북한이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아, 사실 북한 하면 외교를 안 한다는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고립된 네. 거라고 네네네. 그래서 외교 소식점이 약간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먼저 이걸 좀 잘 알기 위해서는 반둥회의? 이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둥회의가 어떤 회의인가요? 예, 반둥회의는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의 나라가 모여서 열었어요. 네. 이걸 주도한 나라는 주도한 사람은 인도의 네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중국의 준레, 네. 이집트에 있는 나세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앞장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의를 왜 했냐면, 네. 이게 1955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독립된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의 관계를 밀접하게 좀 만들고, 유럽에 의한 재식민화,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베트남을 계속 찝쩍거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과 미국과 소련의 냉전,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제3세계 이익을 좀 수호하자, 네. 이런 그 취지로 이런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1차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이집트 나세르의 아랍연방 그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 지도자들 사이에 유대가 깨져가지고 원래 2차 대회가 1964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열리지 못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반둥회의 정신 자체는 1961년 9월에 시작된 제1차 비동맹 국가 정상회의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동맹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이 반둥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동맹 회의가 무엇이죠? 저 잘 몰라가지고. 네. 비동맹 회의는 당시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에 네. 속하지 말고 해방된 이제 식민지 해방된 국가들이 따로 블록을 형성을 해서 중립지대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들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자. 네. 강대국의 이익이 휩쓸리지 말자. 이런 이제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반둥회의는 그 뒤에 잘 열리지 못했지만, 네. 그게 다른 회의로 정신이 연결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반둥회의 정신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반둥회의에서는 10개의 조항이 합의가 됐었는데요. 아, 10개나요? 네, 10개 조항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 두 번째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세 번째는 모든 인종의 평등을 존중하고 모든 대소 국가의 평등을 인정한다. 네 번째는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하여 불간섭 및 불개입한다. 다섯 번째는 유엔의 헌장에 따라 각국의 지휘권을 존중한다. 여섯 번째는 집단 방위 협정이 특정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할 경우 불참가한다. 일곱 번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정치 독립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 아홉 번째는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한다. 열 번째는 정의와 국제 의무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내용은 다 좋은 내용 같은데요? 네. 네. 상당히 서로 인정하겠다.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간섭하지 말고, 네.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말고 간섭하려고도 하지 마라.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작은 나라들이 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좀 간섭하고 내정 간섭하고 식민지화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대응하는 성격의 회의라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반동회의랑 북한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북한은 네네네. 이걸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블록 불가담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이 비동맹 운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회의가 비동맹 운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동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네. 1965년 반동회의 개최 10년 기념회의. 그러니까 네. 반동회의가 원래 1차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였는데 이후에 열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반동회의가 열렸던 그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행사는 좀 있었거든요, 몇 네. 번. 그때 1965년에 10년 기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네.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네. 그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고, 당시 이제 청년이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반동회의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네. 예, 주석도 갔으니까 더더욱 중요하게 좀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북한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인도네시아도 네네. 북한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네.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공식 초청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유술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뭐 아마드 헤르야완, 네. 서자바주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 나 온다는 얘기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 외교 무대의 본격적인 데뷔는 5월에 있을 러시아 전승행사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뭐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는 게 좀 그들이 바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가게 되는 건 좀 급이 낮아진 건 아닌가요?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간다고 해서 급이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나온 2010년 북한 헌법에 따르면 네. 북한의 최고 주권 기구는 그 최고인민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인데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북한 최고 주권 기관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수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급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50주년, 40주년 뭐 이런 직원의 60주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도 뭐 기념 행사 이런 데 막 가고 그랬나요? 북한이?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네. 10년 전에 50주년 기념 행사 때 인도네시아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또 특기할 수 있는 게 네. 한국에서도 이해찬 국무총리가 50주년 그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만나서 남북관계를 협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당시 2004년에 김일성 주석 조문 문제가 있었거든요. 10주기 조문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초에 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탈북을 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과 또 한국이 상당히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 반동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면서 남북 당국자 회담이라든지 뭐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환했고, 그 이후에 2005년 6월 달에 민족통일대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된 게 바로 이 반동에서 50주년 반동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났던 것이 좀 그 기초를 마련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거의 아는 게 없어서. 네. 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반동회의라도 뭐 그런 회의 공간이 있을 때 사실 남북이 만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정부에서는 혹시 좀 간단한 얘기가 있는지.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래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인도네시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참석하는 방향,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지, 만나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아직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뭐 약간이지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면 네. 최소한 남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총리 정도 돼야 그렇죠. 될 텐데 부총리면 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예전에 뭐 급 안 맞는다고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통합 정부.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약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해외에 돌아다니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한복 입고 이렇게 네. 돌아다니시고 그러죠. 네, 그게 좀 유명한데, 이때도 좀 사실 가면 좀 좋겠거든요. 이왕 해외 많이 들리시는 김에 인도네시아도 좀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이러면 사실 좋겠는데. 박 대통령이 싱가포르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리콴유 총리 전 총리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조문을 갔었는데, 네. 싱가포르랑 인도네시아 별로 거의 차이 안 나니까 또 한 네. 번 더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싱가포르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훨씬 인구 수도 많고 경제 규모도 더 크고 네. 인도네시아 가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남북 관계도 좋고 동남아시아 관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네.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으니 아직은 네, 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외교 소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사실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뭐, 사이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댓글 남겨주신 거 소개를 이제 문경환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이탈리아 요리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파게티랑 피자랑 뭐 이런 거. 네. 이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왔어요. 슬픈 현실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네. 제가 어느 일본인 블로그에서 평양 방문했을 때 이탈리아 요리 전문 식당에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글쎄 이탈리아 요리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음식을 같이 팔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면 이탈리아 요리는 오히려 그 숫자가 적고 북한 음식 종류가 많은 이유도 북녘이 워낙에 음식 문화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인 건 둘째치고 북녘 어른들일 경우 기름진 서양 요리를 못 먹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북한 요리까지 제공되고 있으니 짐작이 가죠. 이런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뭐 김치 피자, 뭐 쑥갓 피자 이런 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네. 북한 원래 북한 음식도 그런 이탈리아 뭐 네. 그런 팔더라.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뭐 배려한다고 하시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피자 같은 거 좀 먹는데 어르신들은 네. 못 드실 수 있으니 네네네. 뭐 이런 걸 배려한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네. 짐작을 한다는 거죠. 본인이.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우리 스케치북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